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부패사를 보면은 가장 큰 부패의 저수지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여야 후보 공이 대기업에 의존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대기업으로부터 한 기업당 몇백억씩 받아서 썼습니다. 이런 관행이 그래도 요사이는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냐?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정치 부패가 규모가 작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 한번 치르면은 그 다음에 검찰이 등장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대기업의 이 불법 정치 자금이 주제가 되었는데 지난 한 4, 5년 사이에 그런 관행이 사라진 것만은 좀 위로를 받을 만한 것인데 요사이는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청와대가 이게 부정부패 비리 온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청와대라는 기구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서 역할만 해야 됩니다. 장관을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자신은 몸을 숨기는 전면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니 기업체 비서가 회장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합니까? 비서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비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보좌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청와대 비서, 수석,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하곤 했습니다. 11.6 사건이 바로 경호실장의 직권 남용이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 수석실 중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언론에 수시로 나옵니다. 민정수석. 민정수석은 옛날로 말하면 이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옛날 이 청와대에는 사정수석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정. 상당히 무시무시하죠. 검찰, 경찰, 감사원은 아니지만 검찰, 경찰 또는 다른 정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공직자 비리를 감사하는 그 임무가 바로 감시하는 임무가 사정수석인데 요사이는 그 임무까지 다 인사 임무까지 합쳐져 가지고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센 사람이 민정수석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많이 알고 있고 캐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또 이른바 펀드 게이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민정수석실 이름이 거론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와 사설의 공통어가 민정수석입니다. 라임 돈줄 김봉현 따옴표하고 청민정 정무수석 라인 타고 있다. 따옴표 닫고. 당시 민정은 조국, 정무는 강기정, 조국, 괄호하고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론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기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여권 인사를 상대로 라임 자산 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의 전주, 돈주란 뜻입니다. 돈을 댄다는 뜻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작년 6월 5일 후배인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확보를 해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입니다. 형은 이 김봉현 자신을 가리킵니다. 형은 제일 높은 사람들하고만 선을 댄다면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4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정무수석은 강기정 수석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 지인이 요즘 소문이 안 좋다며 라임 사태가 터질 것을 걱정하자 김 전 회장은 형이 여러 가지로 사업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일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김 전 회장은 또 이런 말도 했네요. 김 전 회장의 동양 친구로서 김 전 회장을 도와주며 금품을 받던 관계에 있었던 경제수석실 김모 씨를 거론하면서 걔는 내 친구야. 걔도 도와주긴 해도 다른 일이고 형은 필요한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들하고만 선을 대니까 그렇게 하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부하 브로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정무수석에게 전달하라고 했더니 잘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는 이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하면은 위정죄가 돼가지고 처벌받는데 그걸 감수하고 증언을 했고, 당시 정무수석인 강기정 씨는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법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아주 자신 있게 청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라고 딱 단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이 사설의 시작부터가 이렇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의 부인인 이모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이 씨는 옵티머스 자금 세탁처로 의심받는 관계사 최대 주주이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 합병한 회사의 사회이사였다. 이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시기는 조국 사태로 한창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졌을 때다. 그런데도 사모펀드 상당 지분을 가진 인사가 금융감독기구를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입성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구만요. 이런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옵티머스 사기 핵심 인물이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했겠나?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옵티머스 사기 핵심 인물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의 부인인 이모 변호사니까 옵티머스 사기 사건 핵심 인물의 부인이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했겠나?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이 펼쳐갑니다. 이 사설을 읽어보면은 민정수석실에 사람들이 의심을 보내는 게 비리 소굴이라는 이 용어로서 집약되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임펀드 사건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등장한다. 라임 전주 김봉영 씨는 작년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라임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자 내가 일 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든가 금과문이고 민정실도 다 내 사람이라고 했다. 펀드 사기범의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금과문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김 씨에게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정실이 다 내 사람이라는 김 씨 말도 곧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공직 비리 감시 사정기관 총괄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정부 민정수석실은 온갖 추문에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다. 비리 감시는커녕 앞장서 비리를 저질러 왔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민정비서관이 야당 후보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재수 씨는 금융위 재직 시절 업자들에게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지만 영전했다. 민정비서관은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했고 민정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입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장면이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이 공직에 기용해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민정비서관이 달려나가 면접을 보았다.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민정수석은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변호사를 민정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했고 이 비서관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검증을 했다.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비리 소굴이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이라도 있었다면 민정수석실을 견제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이 되도록 임명조차 하지 않는다. 이게 참 문재인 정권의 이 부패상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 권력기구의 특히 청와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라고 특별감찰관이란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니 대통령이 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아가지고 4년 동안 이 제도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훨씬 초과하는 국정농단 아닙니까? 아니 국가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이겁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 말하자면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앉혀도 이 직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걸 기능 정지시켜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정도 같으면은 야당과 여론과 언론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다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야당이 투쟁성이 없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안도 그냥 사설에 한 줄로 묻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위법인데도 깔아뭉갠다. 자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 사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앞장선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펀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장악이 끝났으니 이번 펀드 사건도 다른 사건들처럼 덮고 뭉갤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이 두 사람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대충 맞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검찰 수사에 나 대통령과 내 주변은 성역이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말은 적극 협조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